올해 상반기 서울 전세 거래 비중이 70%를 넘어섰습니다. 2014년 이후 4년 만인데요. 전세 가격 하락과 부동산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로 인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자들 그야말로 지금 멘붕 상태라고 하죠. 또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과 서울과 경기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전세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진단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이동현 KB하나은행 WM 사업단 부동산 자문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4년 만에 전세 거래 비중이 70%를 넘어섰다.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실수요자들도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 관망하는 자세가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은 당장에 매매하기보다는 매입하기보다는 전세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보통 전세 비중이 늘어나면 반대급부로 월세 비중이 줄어드는데 월세는 어때요? 월세 시장? 전세 시장이 만약에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그 전세 공급이 늘어나면서 또 거기에 수요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월세가 상대적으로 월세 시장은 위축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세 시장이 전반적으로 전세 공급량이 늘면서 전세 거래가 늘고 네. 이런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어차피 그 세입자는 결국은 전세 아니면 월세 아닙니까? 예. 물론 그 반전세가 있지만 역시 그것도 월세 유형으로 본다면 네. 지금의 추이는 전반적으로 금리도 오른 추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전세 쪽으로 많이 가다 보면 월세 수요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세값 쭉 이어서 반등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는 지금 그렇게 뭐 최근에 물론 한국감정원 자료에도 최근에 이제 일부 반등한 지역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매 시장이 약세되면서 전세 시장도 같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서울 특히 그 강북권 같은 지역들은 전세가 좀 이렇게 강보합세 내지는 강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지방 내지는 지방권 같은 경우도 전세 시장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그 전세 가격이 반등을 해서 이게 강하게 올라간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그래도 지금 전세 시장이 여하튼 간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거래가 늘어나면은 전세 가격은 어느 정도 이제는 하락은 좀 멈추고 반등의 계기, 그러니까 소폭이나마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갭 투자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전세 비중이 늘어났다. 거기다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보유세 개편안 보면요. 다주택자들을 이제 세율을 높여서 정조준하고 있단 말이죠. 네. 갭 투자자들은 상당히 힘든 시기일 것 같아요. 갭 투자분들은 사실상 지금은 어렵다고 봐야죠. 예, 하지 말아야 된다? 예, 갭 투자는 더 이상 지금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갭 투자로 성공하려면은 부동산의 어떤 전반적인 시장의 끌어올림 내지는 가격의 강세가 유지돼야 되는데 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안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보유세 강화안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타겟이 결국은 다주택자하고 고가주택인데 결국은 갭 투자를 통해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대부분이 그 다주택자라는 그것과 맞물려 있어요, 많이요. 그렇다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갭 투자라는 거는 시장이 가격이 상승세를 아주 강하게 유지할 때 그게 효과가 있는데 네. 지금 같은 분위기로 보면 당분간은 아무래도 갭 투자는 곧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라서 전반적으로 갭 투자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 강남 지역 전세가율 50% 붕괴가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정도라면은 올해 안에는 50% 붕괴 가능성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니까요. 예, 전세가. 근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매매 가격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강남권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은 그렇게 따라 올라갈 수 없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세가율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세가율이라는 게 매매가와 전세 가격의 그 비율인데 그렇죠. 그 점점점 낮아지는 거는 한때 그 너무 높은 매매 가격이 유지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50%는 서울시 평균이 70%가 넘는데 50%는 일부 국지적으로는 가능해요. 일부지요.
지금 당장 올 연말에 송파 지역이 많이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50%선은 일시적으로나마 내려갈지 모르지만 다시 전반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매매 가격도 역시 하향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입주 물량은 어때요? 지금 사실 그 송파 같은 경우는 헬류시티 쪽에서 입주 물량이 9,510세대. 풀리니까 예, 올해 하반기 12월에서 12월 사이에 나올 예정인데요. 네. 입주 물량이 나오는 지역들 중심으로 이미 전세 가격이 전세 그 계약이 이미 선계약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전세입자를 구하는 게 힘들어요. 그 지역에서는. 그렇다면 뭐냐? 그 얘기는 결국은 전세가 하락이라는 말이겠죠. 예, 그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 지역들에서는 당분간은 최소 전세 기간이 통상 2년이라고 보니까 우리가 네. 그 사이에는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좀 하락을 면치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2년 뒤에는 다시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더 심하게 본다면 우리 역전세까지도 국지적으로는 역전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급이 대량으로 몰리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서울의 송파라든지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방권에도 이제 곳곳이 있는데 그들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역전세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거는 입주 물량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반대로 이제 임대인들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글쎄 뭐 전략이라고 하는 좀 그렇지만요. 거창하긴 하지만. 네네. 아무래도 세입자를 우선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좋고 기존의 세입자라면은 가급적이면은 뭐 이렇게 연장을 통해서 계약 연장. 안정으로 가는 게 낫고요. 지금 분위기는 뭐 전세 가격을 많이 올리는 분위기 아니거든요. 그런 분위기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기존 임대를 하고 있다면 연장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결국은 많이 발품 팔아가지고 네. 중개업소를 통해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세입자를 네. 어찌 됐던 간에 지금은 이렇게 전세 가격을 뭐 많이 높여 부른다든지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강남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곳이 이제 강북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용산도 그렇고요. 지금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집값이. 그렇다면은 강남 집값과의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강북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상대적이란 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대적으로. 예. 강남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이들 지역 말씀하신 지역들은 지금 뭐 용산 우리가 마용성, 마동성 많이 얘기하는데요. 중강남이라는 지역들이 있어요. 용산, 성동, 마포, 광진 뭐 이 인근 지역들 이런 강남과 근접성 내지는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그 나름대로 중산층 이상이 꾸준하게 유입됐던 곳들은 당연히 지금의 그 시장이 강남 아파트에 비해서 아직은 덜 올랐다고 보거든요. 상대적 저평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몰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들 지역에서는 아직은 대량 공급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전반적으로 뭐 청약 시장도 강세를 보이지만은 그런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아직도 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들 중강남이라는 지역들 서울에서도 강남을 제외하지만은 강남과 못지않게 인기 있는 지역들 주변에 여러 가지 뭐 지하철역이 또 다른 개통이 뭐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또 용산도 공원화가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미군기지 이후로 네. 그런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강남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 중심으로 지금 저평가 인식을 받고 좀 수요가 좀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남, 강북 짚어봤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뭐 종부세 이제 인상 개편안 나왔으니까요. 네. 하반기 집값 주택 시장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세금 인상으로 인해서 침체로 갈 것이냐? 아니다.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의견 주십시오. 일단은 종부세 개편안이 어쨌든 간에 종부세 세금을 전반적으로 세금 규제 방향 아닙니까? 이게 뭐 세금을 강화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대로 종부세 영향이 당장에는 뭐 일각에서는 이거 생각보다 이게 큰
그 파장을 가져올 것 같지 않을 정도로 비교적 좀 이게 부담이 없는 수준 아니냐 이렇지만 이제 시작이거든요. 세금 규제도.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 이런 세금 규제뿐만 아니라 지금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입주 물량 공급이 또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대출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 네. 이런 게 같이 상호 맞물려 봐야 되기 때문에 종부세 영향은 지금 당장에는 크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 있습니다만 저는 이 역시도 하나의 거기에 합세해서 역시 시장에 아무래도 좀 그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현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